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임진이라고 하는 건 임진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쿠들이 난동을 피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즉 일본이 조선을 향해 난동을 피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의식이 담겨 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 난동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일본을 자신보다 약하다, 무시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조선이 일본에 대한 시각, 의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인데 이 7년 동안 내내 싸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전쟁, 16세기에 일어난 전쟁,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큰 대규모의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조선, 명, 일본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참전해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투자돼서 싸운 전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국가의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조선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의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라고 하는 왕 때부터 사림이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당이 나뉜다. 붕당 정치가 생기게 됩니다. 당이 나뉘는 건 분당이라고 하고요. 당끼리 서로 싸운다는 건 붕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림이 선조 때 집권하기 시작한 것부터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붕당 정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붕당 정치 속에서 계속 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기가 바로 이 선조 때였다. 선조 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조선의 군역제도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군역제도가 굉장히 문란하다. 문란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안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군역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의 군대 같은 경우는 16세부터 60세의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노비를 제외한 전 신분이 빠짐없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점차 빠지게 되고 중인들도 같이 덩달아 빠지게 되고 평민들도 일부 쌀을 내면은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반군수포제 아니면 군대를 대신보내주는 대립제 같은 것들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역제도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 대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대신 보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도 일부 가게 되고요. 아무런 허약한 바보들, 몸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까지 군대를 가게 되다 보니까 군대가 완전히 개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이 건국된 1392년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92년 정확히 200년 동안 평화기였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시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선의 군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선의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돼요. 이 조선의 군대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체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군대 다시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하는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상황은 조선의 중앙에서는 굉장히 분당 정치로 혼란스럽고 군대가 굉장히 개판이며 평화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일본의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대.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싸울 전차예요.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시대를 통일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일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그렇죠. 무사들이 필요하죠. 이런 사무라이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평화기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모두 다 백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던 도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중국과 조선을 먹어버리면서 이 땅을 이 사무라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명나라의 상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 당시의 황제가 만력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력제의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이 명나라를 거의 말아먹으면서 조선에게는 위대한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만력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장거정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만력제의 스승 장거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정부패 그런 극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삔또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신하들과도 31년간 마주치지 않다가 조선에서 이제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조선의 구원 요청을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이거를 오히려 들어주게 되면서 조선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점차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구의 침략이라든가 주변 이민족들의 그런 침범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기였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평화기, 너무나 안정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보면 얘네들은 성장기, 조선은 뭐 쭉 그냥 가는 시기, 그 다음으로 명나라는 침체기, 이제 떨어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군대가 이 조선을 향해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